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아침 7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이 기록을 남긴 지가 이제 2019년 10월 말부터 했으니까 2019, 2020, 2021, 2022 4년째가 되고 이제 만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언제 있는지는 몰라도 금년 이제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는데 그 대선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가 항상 그 유튜브를 할 때 이제 며칠 뒤에 90일 뒤에 80일 뒤에 70일 뒤에 또는 이제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통령 되는 날이 며칠 남았습니다. 항상 요렇게 시작을 했어요. 비근한 예로 이제 2022년 1월 1일 같으면은 이제 한 68일 남았죠. 3월 9일이니까. 그러니까 68일 뒤에는 허경영 대통령님의 시대가 활짝 열릴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확신을 한 겁니다. 늘 시작할 때 그렇게 했어요.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말을 할 때는 전에 전두환 대통령 한참 인기 파워가 있을 때는 땡 하면 말이지 전두환 대통령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맞추고 나면 한편 이순자 여사는 이렇게 이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땡전 뉴스라 그랬는데 땡 하면 전두환 9시 땡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그래서 땡전 뉴스라 그랬는데 나는 항상 시작하면은 허경영 이제 대통령의 시대가 이제 69일 뒤에 남았습니다. 아마 한 50일 뒤에는 그런 일이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총장님께서도 한 번도 진다는 말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막판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음이 더 굳어졌는데 그 지휘봉 박정희 대통령께서 쓰시던 그 용이 이제 새겨진 그 지휘봉도 이렇게 공개를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 더 갔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 한 사람은 일당 10만, 100만 명에 해당하니까 어떤 분은 일당 1000만 명, 일당 1억, 일당 100억도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일당 최소한 10만 명, 100만 명은 되니까 어떤 계기가 탁 틀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해가지고 당선된다. 늘 그렇게 주장해 나왔었어요. 현재는 모르지만은 여기 이제 TV 토론에 이제 나오는 건데 TV 토론에 나오기 전에 이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각 방송사에 또 라디오에 또 신문사에 그렇게 계속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계속 하신 적은 있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이 제일 이제 보는 거는 뭐냐 하면은 대선 후보 TV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이재명, 그 다음에 안철수, 심상정, 요 네 사람이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허경영 총장님이 갔으면 당선이 되는데, 결국 그것이 안 됐어요. 결국 그것이 그 지지율을 이제 5% 넘으니까 그것을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동연이 같은 사람은 1%가 안 되는데도 계속 그게 올려주는 데 비해서 허경영 총재님을 빼버렸거든. 결국 그래서 안 됐다고.
안 된 것도 어찌 보면은 거대한 이제 하늘의 이제 섭리고, 하루를 하더라도 권력을 주는 것은 하늘의 섭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금년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매일 그 하다시피 했는데, 그 중국에 보면 하은주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진나라가 이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또 한고조가 천하를 통일하고, 한고조가 이제 망할 때 삼국지가 나오고, 그 삼국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위나라 조조 밑에 있는 신하 사마의가 자기 아들 사마사가 있고 사마소가 있는데,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에 의해서 또 진나라가 또 통일이 되고, 또 통일돼 가지고 얼마 못 가서 동진서진으로 나눠지게 되고, 뭐 또 이렇게 계속 역사가 흘러나가죠. 흘러나가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어느 나라가 망할 때 보면은 주라는 아주 그 포악한 임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음양짝으로 이제 달기라는 여자가 나왔다, 막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왕이나 대통령이 된다 해서 이 사람이 공자, 명자, 뭐 이런 성인 군자들만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늘이 이제 섭리를 할 때는 그렇게 좀 진짜 좀 조금 이제 호구, 어제 뭐라 그러냐면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호구라 그러더라고. 내 누구라고는 이야기 못 하겠고, 호구 같은 그런 인간들도 대통령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나라가 망하고 은나라를 상나라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이제 주나라가 나온다고. 주나라가 나올 때 문왕이 이제 나오게 되고, 문왕이 이제 그 주역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깜빵 생활 하면서. 그리고 문왕의 아들이 이제 무왕에 의해 가지고 또 새로운 주나라가 탄생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보니까 주역을 만들었다. 문왕이 이제 영의 몸이 돼 가지고 주역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거 볼 때에 천경, 하늘경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그 하늘의 섭리가 아닐까. 이거 필요하거든. 꼭 필요하지. 온 인류가 이제 읽어야 될 그 바이블, 생명책과 같은 거, 이제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작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이겠느냐고요. 이야, 참 진짜 대단하죠. 그런 분은 정말 그 하버드 대학교 같은 큰 그 이름 있는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3개, 4개 받은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잘 될 거예요. 지금 하늘경을 만들고 있고, 모든 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똥하고 된장을 잘 구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 성제, 시부지라 해가지고, 말세에 이제 성제, 신인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있는데도 시 보고도 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부지 알 수가 모르니까 세인부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한심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세인부지 한심사. 이제 뭐 내가 우리가 듣던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 현명한 사람들이야 척보면 알지만은, 일반인들은 어떤 사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권이 이래 가지고서는 오래 못 간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현명한 사람일수록 빨리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깨닫는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국민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이 한 65%가 좀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죠. 반대를 하는 거고,
좀 부정적인 의사를 표하고 한 30%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요것이 이제 좀 지지를 하는 입장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지율이 그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팩트니까 팩트고 이건 공개적으로 지금 현재 그 대중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실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마이크 잡고 윤석열 퇴진하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 돼요. 한 40만 명 10월 22일 날 했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중에서도 거기서 핵심이 있다고. 핵심이 김용민 박사 그리고 안진걸 소장 그 다음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그리고 서울의 소리 백은종님 이 요 네 분이에요. 네 분이 우리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냥 빨리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제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그리고 김태영 그 심리학 교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멀지 않다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볼 때에 도올 김용옥 선생님도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년 4월 뭐 이렇게 내년 4월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면 정부가 9개월 갔으면은 내년 한 2, 3월이고 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식자층들이 많이 있는 것은 또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고 지금 이제 그 태블릿에 대한 진실 그러니까 최순실의 태블릿이었다고 이제 주장했던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법원에서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검사들이 항고를 해가지고 안 돌려준다고. 왜 돌려주면은 그 조작한 게 다 드러나니까. 그런데 장시호 최순실의 이제 언니의 딸이 이제 제출한 그 제2 태블릿은 받아가지고 전부 다 복구를 시켰다고. 복구를 시키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조작한 것이 이제 다 드러났는데 이것을 이동한 미디어워치 이제 그 변호사가 이것을 이제 기자회견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다는 말은 10월 달에도부터 있었는데 11월 초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연기가 돼요. 왜냐하니까 청담동 모 사롱에서 이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현장 그 변호사들 한 3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술 한잔 했다. 이제 이것이 진실이냐 가짜냐 이제 이걸 두고 뭐 법무부 장관직은 이제 걸겠다 이제 이래서 샀고 김의겸이 보고는 싹싹 김기현 씨가 그러더라고. 김기현 국회의원이죠. 이분이 싹싹 빌어라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런 말도 하고 조홍천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이분은 이제 쉽게 말해서 잘못 쳤다. 그러니까 이제 역전패를 당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실은 알 수는 없죠. 나는 짐작은 하지만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그 진실인데도 강하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김의겸이가 이 사람이 조금 겁이 있다고. 겁을 먹으니까 엄짓해가지고 지금 이러는데 진실을 태블릿에 대한 진실 기자회견을 이동환 씨가 한다 하더라도 뭔가 강하게 또 저기서도 반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엄짓해가지고 오히려 실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기 위해서 조금 늦추고 있어요. 늦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11월 달 이제 내일 모레가 10월의 마지막 밤이고 11월 달 들어서면서 어마무시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에도 모든 자료를 다 넘겼는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지금 공수처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손길이 좀 미치는가 봐요. 그런데 여하튼 뭐 거기도
그게 이제 그게 이동환 미디어워치 대표가 기자회견하고 난 이후에 공수처에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님한테 김경재 자유총연맹 전에 총재님께서 뭐 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최순실, 최서원도 석방해달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말 하는데, 여하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이번에 정말 진실이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 뭐냐, 태블릿에 대한 그 진실, 그것을 이제 특검에다가 붙이라는 그런 말을 한마디만 하면은 엄청난 그 파워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코어 중심이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마무시하게 밝습니다. 이거는 뭐 타너 스님을 비롯해서 엘빈 도플러라든지 뭐 그다음에 영적으로 좀 뛰어난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신인님께서 이 땅에 내려 와 계시고, 또 때가 다 됐고, 그러니까 막판 지금 현재 한순간을 남아 있는 거다 말이에요. 마지막 텐내를 지나고 있다고. 지금 이때에 지금 뭐 또 안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생기고 지금 그런 입장인데, 그런 사람들 진짜 누구 말대로 진짜 안타깝죠. 차라리 허경영 총재님을 모르는 상태 같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총재님을 알고 하늘궁까지 찾아와서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도 안티가 되니까 이 참 진짜 너무나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일이죠. 어제 보고 싶은 바인가 거기 보니까 그 뭐 저기 저 꽃비연하고 저 정인태에 대해서는 올리지 마라 그래 놨더라고. 참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나중에 또 이제 그분들은 또 공과가 있으니까 총재님께서 이제 신인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간섭을 못 합니다. 단순히 좀 그 대한민국 지성인들이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보면은 학력이 좀 높다 이러는 것은 아주 그 치명적인 단점이 된다고 봐요. 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도 졸업 안 했거든요. 그냥 검정고시 졸업한 거니까 항상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배울 게 많고 정말 알고 싶은 게 많고 그런 것이 늘 이렇게 잠재대가 있고 늘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문무량 서원학이라고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을 다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이 늘 있는데 비해서 이제 뭐 미국이나 또는 뭐 독일이나 영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석사학위를 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자만심에 빠질.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보면 전부 다 자기보다 못하니까 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뭐 이렇게 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 간판에 자기의 이제 간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게 단점이라고. 그러니까 학력이 높은 것이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뭐 석사 박사학위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뭐 법대를 나왔다, 아니 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거기에서 자기가 뭐 사법고시를 합격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뭐 전부 다 자기 아래로 보이거든. 이 세상에는 고수들이 있다고. 말을 안 하고 세상에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참 시인님께서 말세 성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말세의 성제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허경영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듣고도 모르는 거야. 봐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세인부지 한심한 일이단 말이야. 자기가 무슨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됐든지 무슨 자유총연맹 그 회장이 총재가 됐든지 간에 못 알아보고 있잖아. 또 세상에 무슨 노자, 장자, 뭐 불교, 유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윤홍식 씨 알아보느냐고.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변희재님이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렇게 정치 평론을 잘하고 제일 선두주자예요. 그런데도 허경영 총재님을 아직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모르고 있는데 이거는 차차 알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츰차츰 알아지게 되면 되니까. 그거는 변희재 씨는 내가 볼 때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주 정직하더라고. 그리고 여자 관계 깨끗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 10월 15일 날 부산 집회 내려오셨을 때 내가 내 오른손을 가지고 그분 왼손을 잡았었다고. 잡으니까 촉감이 따뜻하더라고요. 따뜻하면서 뭔가 좀 통하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잖아. 그분도 정직하게 살아온 거고, 그게 서로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내가 아니더라도 신인님이 이제 허경영 신인님이라 이제 알 수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그렇게 오래 못 간다는 것은 윤창중 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데 이 진짜 옛날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 말을 이제 자꾸 이제 변경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엄연하게 이제 이렇게 합법적인 후원을 받은 건데 이것을 이제 회사 두산 같은 회사를 이렇게 압수수색 해가지고 압박을 줘가지고 강제로 이제 이렇게 후원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바꾸게 하는 거. 이게 참 옛날식이거든. 옛날식 그걸 그대로 동원해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박찬용님은 왜 그래? 나는 그분을 존경하는데 너무 우측이라. 이재명 씨한테도 좋은 점이, 장점이 무지기수하게 많단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이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아니고, 나는 오로지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데, 이재명 씨가 허경영 총재님의 장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좋게 봐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욕을 할 수가 있잖아. 이재명이 욕을 한 것은 녹음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지만은, 내가 욕한 것은 녹음이 안 돼가지고 공개가 안 됐을 따름인데, 그 내가 욕한 거하고 이재명이 욕한 거하고 비교해버리면은 이재명이가 내 앞에서 무릎 꿇는다고. 아이고, 내 욕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장단점이 있다 이러면은 이재명이는 장점이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고성국, 박찬종, 이봉규, 이런 우파에서는 그걸 제대로 못 보더라고. 왜 이런 사람을 억지로 그렇게 구속시키려고 그렇게 하는가? 하여튼 좀 구속 한번 시켜보라고, 어찌 되는가. 4.19 때 말이야, 김주열이 그냥 체류탄이 눈에 박힌 채로 이제 그 마산 앞바다에서 박힌 것을 이제 신문 기자가 찍고 그것을 신문을 올렸을 때 그것을 본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수습을 누가 하느냐. 그때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국민의힘당 후보로 이제 가가지고 후보 경선하는 과정에서 말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말로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거 국민 배당금 150만원, 220만원 무슨 돈으로 주느냐. 그렇게 할 때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국가 예산을 얼마든지 줄이고, 첫째!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모수 명예직으로 하고,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1조 8천억을 전략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런 거 말이야. 이거부터 말씀을 딱 해가지고 말이야. 예산 절감, 국회의원 수 절감, 그리고 탄공비 전액 없애버리는 거. 지자체 선거를 폐지해가지고 말이야. 성심성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 예산 9천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944억 원도 국민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그런 말씀을 해보라고. 재산비리 벌금형, 500만 명의 특수사업사 신설, 그것만 해도 800조가 되잖아.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가지고 함으로써 매년 1년 우리나라 예산이 들어온다고. 500개의 유엔 산하단체를 유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쟁이 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국방비 절감이 되고,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하게 되고, 화폐혁명을 통해서 지하자금 900조 원을 들어오게 되고, 한일 한미 스와프를 통해 가지고 양적 완화를 해서 일단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을 주면은 그 돈이 인플레가 안 생긴다고. 가계부채가 지금 2,000조인데 거기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소상하게 설명하면은 야, 이분이 대천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기 폭발이 된단 말이야. 무명 시절을 겪은 그 가수들, 연예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고통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강한 게 받은 것이 허경영 신인님이고, 그분들이 받았던 영광을 100배, 1000배, 만배, 100만 배, 1000만 배 받으실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고, 그 때가 온다고. 지금 가까이 오고 있잖아, 지금.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앞에 세슈 문제를 정리하든지, 안 그러면 FDA, 미국 식품, FDA에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기적을 바로 이제 발표를 한다든지, 그것이 복합적으로 발표되든지, 여하튼 간에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열화와 같은 그런 그 찬성, 인기가 이렇게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지금 현재는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않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언론에서 인정을 받기 전에 따랐던 사람과 받고 난 이후에 따랐던 사람하고 또 분리가 안 되겠어요. 똑같이 정의원에 가입을 해도 이 사람은 5년 전, 6년 전 전부 다 미친놈 또라이 사기꾼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데 나가가지고 모 가수가 막 한참 그랬었다고, 그리고 총선에 딱 떨어지고 이럴 때도 한결같이 믿음을 변치 않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과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따랐던 사람하고는 분리가 안 되겠네. 그게 되겠지. 그 뒤에 또 좋은 또 훌륭한 그런 또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인님께서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걸 보고 또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아니겠어요. 그때 정말 또 위대한 사람들도 많이 들을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간에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길지 않다. 달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달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한 달, 두 달 해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달을 다룰 것 같더라고. 자, 오늘 또 그만하겠습니다.